나는 이게 민주당이 정말로 어떤 그 지역으로 가는 헬게이트를 열어주는 거다. 내가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 가지고 토론 프로 같은 데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 하다 보면 끝에 꼭 무슨 얘기 하냐면 이게 사실은 이 친일파 기득권이 문제다. 이화영이 어떻게 이게 1심, 2심, 3심 다 유죄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이 친일파 기득권 얘기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국회 가져와서 하다 보면 국민들한테 자꾸 그런 인상을 시켜주고 인상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계속 분열시켜서 거기서 좀 다수를 차지해서 그다음부터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있다 이 소리 하니까 나라를 깨는 거죠. 그때 다시 이제 특검 만들어서 다시 수사를 해야지. 그때 한번 특검 한번 해볼래. 특검. 이거 진짜 사실은 수사 절반밖에 다 못했어요. 너무 외압이 세서. 처음부터 다시 다 수사 다시 해야 돼.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 다 통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통과시킨 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조작 기소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공소취소 모임에서 이제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더니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공소취소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알 수가 없는 게 요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방금 얘기했듯이 너무 엉망이니까 민주당은 이제 거의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내 꿈을 펼쳐라를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편은 이긴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좀 잘 돼야겠다, 잘 나가야겠다 이런가 싶은지 지금 이게 그냥 전체 민주당을 위해서 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니까 공소 취소를 해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꾸 공소 취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매기려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를 받았던 건 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게 사실 2심에서 오히려 유죄가 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바꿨을 텐데 항소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하니까 사실 그때 만약에 대법원에서 진짜 파기 자판해 버렸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없어져요. 그때는 이미 등록 기간이 지나서. 그런데 그 사건,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를 못 합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깨끗하게 다 공소 취소해주고 나중에 퇴임 후에 좀 국가 원로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은 어차피 재판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거는 뭐 유죄가 된다고 그래서 올해 교도소에 가거나 할 건 아니지만 조작 기소면 다 조작 기소지 왜 어떤 거는 공소 취소하고 어떤 거는 재판 받고 이러냐. 그럴 바엔 그냥 다 재판 받아서 진짜 조작 기소면 무죄 받지. 사실은 굉장히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 쪽에서 레버리지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별 생각 없이 공소취소 외치면 강성지층들은 좋아해요. 그분들은 생업이 있고 가끔 와서 보는 거니까 이 법질서에 완전 반대되는 거고 그 국정조사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본인은 본인 일이니까 잘 못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퇴임으로 생각하면 제가 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강성지지층한테 잘 보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대통령 재판중지법 얘기했을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끌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 보면 진짜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기를 너무 바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공소 취소는 대통령이 바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공소 취소에 대한 그 열망은 있는데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방식으로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봤을 때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뭐 예를 들면은 유시민 씨가 나와서 뭐 갑자기 뭐 주스도 아닌데 ABC 이야기를 한다랄지 상임위 우리가 다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 말고 내부에는 나는 내가 봤을 땐 결국은 다 이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는 자기 편으로 이렇게 중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 당근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의원들 되고 나면 알거든.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짭짤한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편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근을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지금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면 7개를 더 줄 수 있는 거지. 자기 중진 3선 이상 중에 7명을 또 포섭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지금 이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아니 검찰 개혁을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쪽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는데 이걸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거야. 검사들을 부르겠지? 뭐 박상영 검사도 부르고 뭐 강백신 검사도 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보면 알지만 박상영 검사 불러놓고 서영교 의원이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뭐야? 고개 빳빳이 들었다고 공격한단 말이야. 뭘 아는 게 없거든. 고개 빳빳이 든 게 그게 큰 죄야. 그런 것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결국은 거기서 말하는 것 중 꼬투리를 잡아서 위중으로 고소를 하는 그런 목표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땐 대장동이 됐든 뭐 그 대북 송금 사건이 됐든 다시 한번 내게 끄집어져 나오는 거잖아. 그럼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것들 잘하네, 서영고 잘하네, 김현 잘하네 이럴 거냐고. 머리도 안 좋은 애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 사람 먹이는 것은 이렇게 잘 먹일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 막 조이대 공격하고 막 이러면은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야 저러다 판사들이 열받아서 재판 개시해버리겠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나. 근데 그걸 자꾸 지금 정청래가 그걸 막 지금 조장을 하잖아. 판사들 막 부글부글 끓게. 대통령이 그거 보고 있으면서 야 저게 칼을 들이대고 점점 다가오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뭐. 국정조사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제발 나를 좀 불러라. 한번 하지만 너네가 못 부를 거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다. 국정조사 현장에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보고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 현장에서 또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정에서 하는 게 이건 법정에서 따지는 거거든. 여기서 백날 해가지고 설사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나와가지고 증언하다가 의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앞에서 쩔쩔맸다 그래서 또 법정에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나는 이 국정조사 꼭 했으면 좋겠어. 왜냐 그 강백신이도 그러고 뭐 김영철이도 그러고 박상영이도 그러고 애들이 기록을 예를 들면 밑에 후배 검사가 해가지고 오는 걸 그냥 대강 보고 그냥 사인하는 애들이 아니거든. 얘네들은 진짜 지들이 직접 몸으로 가서 부딪히는 그런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파악과 전체적인 그 지식의 양이나 이런 게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막 운전면허증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거기에서 뭐 박상영이나 강백신이한테 아마 박살이 날 거야. 근데 대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막 유튜브에 막 박상영 박살났다, 강백신 뭐 쩔쩔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겠지. 그리고 서로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김웅 의원님이 검사들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겠지만 나는 이게 민주당이 정말로 어떤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를 열어주는 거다. 이게 시작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 되면 또 갖다 꺼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싸움에서 또 어떻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국정조사에서 결국은 못 밝혀졌다 한데 내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가지고 토론 프로 같은 데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 하다 보면 끝에 꼭 무슨 얘기 하냐면 여기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자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 친일파 기득권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화영이 어떻게 이게 1심, 2심, 3심 다 유죄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이 친일파 기득권 얘기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국회 가져와서 하다 보면 국민들한테 자꾸 그런 인상을 시켜주고, 인상을 심어주고 저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국민들을 계속 분열시켜서 거기서 좀 다수를 차지해서 그다음부터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있다 이 소리 하니까 나라를 깨는 거죠. 나는 진짜 그런 거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최혁진 의원이 생각나네요 그때 친일파 얘기했던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생각은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조작 기소 관련된 거를 뭔가 이렇게 밝혀내서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뭔가 공소 취소하겠다 이 그림이라고 다들 얘기하던데. 그런데 이제 항소 포기를 하는 것하고 공소 취소는 또 달라서 공소 취소를 결국 하게 되면 누군가는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서 용감하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한 다음에 공천 받겠습니다 하는 검사가 또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어디 다른 데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공소 취소를 했으면 그때 다시 이제 특검 만들어서 다시 수사를 해야지. 그때 한번 특검 한번 해보려고. 특검. 이거 진짜 사실은 수사 절반밖에 다 못했어요. 너무 외압이 세서. 처음부터 다시 다 수사 다시 해야 돼. 그럼 가장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특검을 원래 선출하는 게 맞으니까. 요새는 그냥 뭐 중립적인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인 인사들을 특검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예전에 그러니까 나는 검찰을 없애고 특검으로 가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게 옛날 그거는 정말 몇십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옛날 중수부 있던 시절에는 중수부 과장이 3명이면 영남 하나, 호남 하나, 뭐 수도권 하나 이런 식으로라도 안배를 했어요. 특검은 그게 없는 거야. 특검은 원래 권력층의 어떤 부패 사건이 났을 때 권력하고 먼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뽑아서 시키는 건데 지금은 아주 이 야권이나 상대방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쪽하고 가까운 사람을 쓰잖아. 이거는 정말로 사실은 과거 특수부보다도 더 못하면서 인사나 이런 문제에서 균형도 없고 진짜 위험하게 가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커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